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오늘이 9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8월 한 달도 변함없이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의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 구독자가 6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항상 구독자님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또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이 자리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 달 저희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취임하자마자 지지율 20%대에 직면하게 된 이명박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임기 초 이른바 광우병 사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죠. MBC PD 수첩의 거짓 방송으로 선전선동에 취약한 국민들이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게 하필 국민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태는 그야말로 악화일로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500만 표차 완패에 대한 좌파들의 분풀이가 아니었나, 그 이전에 좌파들에게 우상과도 같았던 노무현이 망가짐에 따른 나름의 복수극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명박 정권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광우병 선동이라는 암초를 만나 그 당시 임기를 막 시작한 정부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소중하고도 귀중한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고소영 내각이라는 인사 문제도 한꺼번에 불거졌죠. 광우병 선동과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이명박호가 충격을 딛고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늘로써 임기 4달째를 맡고 있습니다. 물론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선전선동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또 언론 지형이 윤석열 정부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다행히도 광우병 선동에 준하는 국민들 다수가 동요하는 일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광우병 선동으로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명박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위기 속에서도 나름 할 것들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저희같이 정치 시사를 매일같이 다루는 사람들이나 정치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고 꼼꼼히 뉴스를 들여다보시는 분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4개월은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게 야당과 언론의 집중 공격에 의한 것이든 정치 성향에 의한 것이든 이런 느낌 받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 대통령실 이전 논란, 도어 스태핑 논란, 인사 논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여론조사상 나타나고 있으나 그 기저에 이준석 사태로 대변되는 집권 여당의 혼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와 같이 호흡하면서 정책을 뒷받침해주고 야당이 정부에 대한 공격을 효율적으로 방어하면서 여론을 이끄는 집권 여당 본연의 역할을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빵점 수준에 가깝죠. 아니, 아예 집권 여당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준석이 있죠. 이번 주 들어 언론에서는 당무 개입을 안 한다고 했던 윤 대통령이 사실상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용산으로 불러들였다, 의원총회를 전후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신문 사설도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비판하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사설만 봐도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이 이런 기조의 글을 실었는데요. 해당 칼럼에서 김순덕 대기자는 당원 7조 대통령이 당직 겸임금지 조항에서 금지만 빼면 된다며 대통령이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 당 총재직을 겸한다로 바꿔라, 이렇게 비아냥대고 있었습니다. 전두환 김대중 시절 대통령들이 모두 여당 총재를 사실상 겸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윤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비판한 것인데요. 그러면서 김순덕 대기자는 제왕적 대통령 운운하며 제왕적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오는 것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언론사설이나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사실상 당무에 개입하는 여러 정황들을 놓고
비판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즉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독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치 절대 권력의 제왕적 대통령이 젊고 참신한 당대표 이준석을 몰아내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해자는 이준석이고 피해자는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이걸 법원에서마저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꿔놨고요. 대다수 언론들도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또 가장 명백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 맞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직접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릴 일도 없었겠죠. 왜냐? 윤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기 전에 당에서 알아서 이준석 문제를 처리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검찰과 경찰이 이준석에 대한 발빠른 수사로 진작에 구속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이준석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보이지 않고요. 경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명백한 녹취록이 있지만 아직도 이준석을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쓴 것인지 접근법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보고요. 이것 말고도 가장 한심한 언론의 논조가 하나 더 있지요. 대통령이 어린 당대표를 통 크게 품어라 이런 논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거 곧 정리됩니다. 다들 이 말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자신과 통화에서 나온 이준석의 말이라며 원희룡 장관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저거 곧 정리됩니다. 또 지난해 12월 당무를 거부하며 제주도로 가서는 실패한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준석 결국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신군부 개고기에 비유했죠. 만약 대통령이 이준석을 품어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를 쓰는 기자들은 저런 말을 본인들을 향해 누군가가 했다면 그 누군가를 품을 수 있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너무 지겹게 들리시겠지만 이번 이준석 사태의 본질은 새벽 대바람에 측근을 보내 7억 원 각서를 써주고도 성상납 여부에 대해선 지금껏 가타부타 말이 없는 이준석의 뻔뻔함입니다. 외려 당내 친윤 세력에 찍어내기로 자신을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몰고 간 이준석의 작전에 모두가 말려든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정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기는 신세가 됐고 이준석의 아무 말 대잔치를 아직도 언론이 시시각각 받아 써주는 형국의 속수무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 또 그래도 이준석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인사들과 언론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 보고 대통령이 아닌 부처님이 되라고 하는 게 더 나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